안녕하세요. 전국초등음악수업연구회 한승모입니다. 앞에 여러 가지 음악 교육에 대한 영상들 보셨을 거예요.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각 주제별로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할지, 교육 준비를 할지에 대한 내용들 공부 오랜만에 하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는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에 대해 제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요, 2020년대쯤 그 전후로 이후에 우리의 현재 음악교육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야기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교육과정이 계속 바뀌면서도 음악교육은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약 10개의 교과 중에 교과 지식의 전달만큼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음악 언어의 활용, 이를 통한 삶의 활용이 중요한 교과입니다. 그러니까 음악 시간에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음악 언어로 대화를 하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준비된 또 학습된 음악 언어를 통해서 나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죠. 다른 교과에 비해서 아무래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나눌 기회가 많을 수 있는 교과입니다. 선생님의 감정, 아이들의 감정도 모두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학교에서 일어나는 음악 교육의 상황들을 보면 점점 더 아이들의 음악 선행 경험이 다양한 상황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음악 감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나고, 어떤 친구들은 공연을 아예 거의 안 보고 지내고 그냥 영상으로만, 유튜브 영상으로만 만나는 그런 친구들의 갭이 점점 다르죠. 훨씬 더 넓어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뭐 LP, 테이프, CD 그런 시대를 넘어서서 음원 사이트에서 원하는 노래를 찾아 듣던 시대에서 이제는 유튜브나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원하는 노래들을 더 다양하게 찾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급격한 미디어와 대중음악의 발달로 학교 음악 교육에서는 대중음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교가 충분히 준비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또 선생님들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교사가 아닌 음악교육 전문가가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국악 선생님들, 그러니까 예술 강사들이라고도 하고 국악 강사라고도 하는데요.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교육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순간 국악 교육 강사분들이 학교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음악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학원, 또 영상으로나 온라인 강좌 등으로 음악을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선생님에게만 음악 교육을 배우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이런 심지어는 마을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학교에서의 음악 교육을 누군가와 함께 고민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를 빼놓을 수가 없죠. 코로나와 온라인 교육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음악 교육의 과제는 더 많아지고 대처해야 할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코로나가 세상에 등장했고 우리는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으로 온오프 병행으로 뭔가 다양한 음악 수업을 벌써 2년간 시도를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 오지 않은 채 집에서 공부를 했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런 잘 준비되지 않은 환경에서 선생님과 만남 내지는 내준 과제를 통해 음악을 했다. 이런 수준으로만 음악을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교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음악 교과는 엄청난 도전을 받는 그런 교과가 되어 있는 시대죠. 자, 그러면 이렇게 2020년 전후에 지금의 우리가 맞이하는 학교 음악 교육엔 이런 숙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또 어떻게 해온 분들이 또 좋은 과정들을 보여왔고 우리가 그 중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앞에 보셨던 영상들하고 다 합쳐서 제가 제안을 좀 드려본다면 교육과정 문해력 및 재구성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2015, 2009 때부터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었고요. 단순한 교과 재구성 이상 교육과정을 아예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는 내용들도 이미 많이 나왔고요. 2022 교육과정은 교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것 같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교육과정 문해력과 재구성 능력은 음악 수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2015 교육과정 이후에 음악 수업을 통해 다양한 역량까지 고려하자고 했잖아요.
교사들이 음악과 교육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오프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 온오프 연계 수업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음악 교수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업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음악 수업을 하는 경우 선생님들이 뭐 10개의 교과를 가르쳐야 되고 학교 일도 많다 보니까 음악 교수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경험이 없는 게 많아요. 음악은 다른 교과에 비해 공교육의 역사가 조금 짧은 편이고 우리는 계속 음악교과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음악교육 학자들이 세상에 꺼내놓은 교수법, 음악교육 철학을 학교 현장에서 전해지곤 있으나 여전히 우리 현장에는 그 속도가 늦죠. 사실 교사의 실기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음악 교수법에 대한 이해나 기능이 있다면은 훨씬 더 수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반주를 다 못해도 아이들은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고요. 교사가 작곡을 못해도 아이들은 창작을 할 수 있고요. 교사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해도 아이들은 2부 합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달크로즈, 오르프, 코다이, 고든 등의 세계 음악교육 학자들이 음악 공교육에서 쓰이기를 원했던 교수법들의 와 또 전통적인 기악, 가창, 합창 지도법들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재구성해서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선생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요, 음악교육 자료의 재구성 및 활용 능력이에요. 교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서가 있고요. 한 10여 년 전부터 이미 잘 자리를 잡은 음악 수업 교수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런 대표적인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오프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 온오프 연계 수업이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음악 실기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악 수업을 잘하려면 실기가 먼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교사가 얼마나 높은 음을 잘 내고 피아노 반주를 잘하고 몇 가지 악기를 다룰 수 있느냐가 최우선의 수업 도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교사가 다양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악기를 혹은 음악 실기 능력이 있다면 음악 수업은 더 쉬울 거고 풍요로운 풍성한 수업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듭 강조드리는 건 교사가 실기 능력이 없다 해도 앞서 말씀드린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나 재구성 능력, 음악 교수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그다음에 교재를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실기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음악 수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바쁜 학교에서 교사에게 실기 능력은 음악 수업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당장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기 능력 키우는 건 좋은 거니까요. 몇 년 이상의 목표를 갖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악기 한두 개를 긴 시간 꾸준히 배우고 노래 모임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이런 활동들이 선생님이 당장 우리 반 애들에게는 적용할 것이 적을지 몰라도 내년에 만날 아이들, 후년에 만날 아이들, 10년 있다가 만날 아이들에게는 훨씬 좋은 음악 수업을 함께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전국초등음악수업연구회에서 준비한 음악교육의 개론을 살펴보는 영상의 마지막인데요.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신 음악교육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은 쉽게 이해되고 해결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